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착한 줄 알았던 올케의 실체를 알게 된 어느 한 시누이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천사까지는 아니지만 천사처럼 착한 줄 알았던 올케년이랑 대판 싸우게 된 시누이입니다. 사실 싸웠다기보다 제가 잡아 뜯어놨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4년 차에 애 하나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 일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살던 동네는 동작구 흑석동이었고요. 저는 형제라고 위로 오빠 하나가 있으며 부모님 모두 살아계십니다. 아빠는 일을 하시는데 개인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에어컨 공사라는 일이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작은 식당하고 계셨고요.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세요. 오빠와 저를 늦은 나이에 결혼해 낳으셔서 연세가 많으십니다. 부모님 친구분들은 몇십 년 전부터 손자와 손녀 봤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아이가 9살입니다. 그 정도로 늦은 나이에 두 분이 결혼하셔서 저희도 늦게 낳으셨고요. 친정 오빠도 결혼을 했는데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습니다. 친구 소개로 등산 갔다가 3번 정도 만났던 여자였는데 임신이 되어 결혼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희 오빠가 그 당시 군대 다녀와 확실한 일자리가 없었던지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군대가 일반 군대를 다녀온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부대여서 군복무 시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 길었습니다. 부대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말은 안 할게요. 여튼 저희 집도 그닥 잘 사는 집은 아니었고 빨리 집을 얻어야 했기에 집을 알아보셨고 전세집은 애 키우기 너무 작다 보니 월세로 조금 큰 집을 얻어주셨고 보증금과 월세비 모두 엄마가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이 오빠도 아빠 일을 같이 도와 시작했고 아빠에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올케도 아이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올케가 직장을 다시 나가야 하는데 흑석동에서는 거리가 멀어 본인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고 엄마는 돈을 더 구해주었고 인천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인천 쪽으로 갔을 때는 신축 빌라를 사서 이사를 했고요. 올케 엄마가 애를 봐주고 올케는 일을 다녔고 오빠도 일을 다녔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케는 혼수 일절하지 않았으며 10원 한 장 결혼할 때 보태지 않았습니다. 빌라 살 때도 엄마가 전부 줘서 산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저는 불만은 없었습니다. 올케가 엄마에게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오빠 결혼하기 전에 올케가 울면서 저희 엄마를 찾아왔다고 들었는데 임신을 했다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되니 아이 낳고 오빠랑 잘 살겠다면서 오빠와 꼭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오빠에게 말도 안 하고 엄마를 찾아와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오빠에게 말도 안 하고 엄마를 찾아와 임신했다면서 결혼시켜달라는 게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임신을 했다면 오빠에게 먼저 알리고 오빠와 상의하고 나서 부모님 찾아오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여자가 그렇게 찾아와 부모님에게 먼저 말하고 결혼시켜달라고 할까 싶었습니다. 저 같으면 일단 오빠에게 먼저 말하고 부모님 찾아뵐 것 같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그 소리 듣고 그 여자도 진짜 얼굴 두껍다. 어떻게 엄마 가게를 알고 와서 임신했다고 결혼시켜달라고 해? 무섭다 진짜. 라고 했는데 엄마는 에휴 그래도 저렇게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으니 얼마나 겁났겠어. 무섭기도 하니까 날 찾아왔겠지. 나쁘게 생각하지 말어. 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했지만 저는 뭐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결혼해서 부모님에게도 잘한다고 생각했고요. 오빠는 저보다 2살 많고 올케는 저보다 1살 많습니다. 저보다 어리지는 않으니 족보가 꼬일 일은 없겠다 생각했고요. 올케를 처음 본 건 결혼 전 급하게 잡은 상견례 자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빠보다 결혼을 먼저 했고 남들보다 일찍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같이 상견례 자리에서 올케를 처음 봤는데 활발해 보이고 성격도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돈 어른들도 두 분 다 좋아 보이셨고요. 뭐 저희 부모님보다 훨씬 젊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이후 결혼식장에서 보고 아이 낳을 때 보고 끝이었던 것 같아요. 명절 때는 제가 부모님 댁에 가면 이미 올케와 오빠는 올케 친정집으로 갔었고 인천으로 이사 가고 나서는 더 보기 힘들어졌고요. 저희 친정은 큰 집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제사와 차례를 지내거든요. 오빠와 올케도 큰 집으로 왔었고 저희 부모님도 거기서 오빠와 올케 보고 끝이었으니 저는 부모님 댁 가면 전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닌지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를 했었고요. 특히 제가 멀리 지방에 살다 보니 친정집에 소홀하기는 했습니다.
오빠가 아빠와 같이 일을 하니 오빠가 부모님 잘 챙긴다고 생각했고요. 저도 멀리 있으니 답답했고 하는 거라곤 용돈 보내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택배로 부모님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리거나요. 그런데 몇 년 전 부모님 살던 집 쪽에 재개발 지역이라고 이사를 해야 했고 이사를 가셔야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방으로 모셔오고 싶었지만 아빠와 오빠가 하는 일도 있어서 힘들었으며 특히 부모님이 제가 있는 쪽으로 오는 건 힘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오빠와 올케가 사는 인천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이사 비용은 전부 나오고 전세 비용까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문제는 엄마가 이사하기 전에 아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큰 돈을 잃게 되셨었고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엄마는 제가 멀리 살기도 사는데 더 걱정하게 될까봐 말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고 저도 많이 속상했습니다. 여튼 부모님은 전세 자금이 조합원에서 나와 오빠네 집 쪽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했고 저는 이사하고 나서 부모님 집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일반 빌라였고 좀 오래된 빌라였지만 두 분 살기에는 딱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엄마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고 멀리 떨어져 사는 게 더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빠와 올케는 그 사이 빌라 하나를 더 샀더라고요. 원래 살던 집은 전세를 주고 더 큰 빌라를 사서 그 집으로 이사도 했다고 하고요. 오빠도 잘 사는 것 같아 한결 마음이 좋았고 부모님도 더 가까이 사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올케가 제가 가니 전도 해오고 음식도 이것저것 해왔더라고요. 진짜 고마웠습니다. 오빠와 아빠가 하는 일이라는 게 수입이 없을 때도 있고 큰 공사가 들어오면 좀 더 많은 수입이 될 수도 있기에 올케에게 언제나 고맙게 느꼈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식사도 먹고 저는 친정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고 난 후 엄마에게 연락이 왔는데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사실을 말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사 올 때 이사 비용이 나오는 방법이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이사를 하면 대출금의 이자를 조합원에서 주는 방식인데 대출받은 돈을 올케가 필요하다고 대부분 가져갔고 부모님이 지금 사는 집은 보증금 500에 월 45만원 내야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대출을 받아 이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해도 그 집이 전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월세라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놀라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 돈을 왜 올케가 가져가야 했는지요. 그랬더니 더 큰 집을 사는데 그 돈을 거기에 보태야 한다고 해서 줬고 월세는 다달이 올케가 내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달은 내줬는데 갑자기 못 내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또 새로 산 집 명의도 본인 앞으로 해놨고요. 진짜 사기꾼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 집이 힘들어서 안 내준다고 한 거냐 라고 물었더니 오빠가 다달이 무조건 올케에게 줘야 하는 월급이 있는데 그 돈을 안 주니 나도 못 내준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고 지금까지 다달이 월급식으로 오빠가 올케에게 무조건 돈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이고 가장이라면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오빠가 하는 일이 공사가 들어와야 일을 하는 것이고 안 들어올 때도 있는데 어떻게 다달이 주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또 큰 공사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는 돈 더 줬는데 왜 일이 없을 때도 돈을 꼭 다달이 맞춰 올케에게 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줬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다 내줬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오빠는 그쪽 올케 부모님이 하도 난리를 떨어서 어쩔 수 없이 마누라가 하라는 대로 했다는데 오빠도 이해가 안 가고 진짜 화딱지가 나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엄마가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역시 저 걱정할까봐 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위한테도 창피하고 이렇게 힘든 거 말하기 곤란했다면서요.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엄마에게 월세비를 보내드렸고 당장 그냥 가만 안 둔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모든 일을 말했고 남편도 많이 놀랐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그때 당시 곧 서울 근방으로 이사갈 예정이었기에 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게 하는 건 어떠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잘하거든요.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거짓 없이 잘합니다. 저는 엄마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 이사가는 아파트로 오라고 했고 아빠 일하는 것도 다 접으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본인 알아서 다른 데 취직해서 살라고요. 일단 그 주에 저는 엄마네 집으로 당장 올라갔고 올케랑 오빠한테도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올케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웃기네.
돈이 그렇게 좋아서 이사 비용까지 가져갔니? 돈이 그렇게 좋으면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지 그랬어. 보잘것없는 우리 오빠 만나서 우리 엄마한테 빨대를 꼽아? 그 돈으로 집을 샀어? 무슨 낯짝으로 오란다고 와? 왜 그래요? 출가 외인은 빠져요. 멀리 살면서 잘 오지도 않더니 웬 참견인데.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아가씨. 뭐가 어째? 출가 외인? 빠져? 이런 싹수가 노란 년을 봤나? 저는 올케년 머리를 잡았고 머리털을 다 잡아 뽑아버렸습니다. 오빠보다 올케가 먼저 집에 왔었고 엄마와 아빠는 방에 저희 남편과 애랑 있었기에 저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팔다리도 짧고 살은 어찌나 쪘는지 90kg는 돼 보이는 올케년은 뒤뚱거리며 제 머리털 잡으려고 애썼지만 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빠가 바로 들어와 저희 둘을 뜯어 말렸고 저도 오빠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오빠도 알아서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요. 부모님은 내가 모신다고 하면서 아빠도 연세 많으시니 더 이상 일하기도 힘들다고요. 그날 머리숱도 없는 올케년은 저에게 머리털 다 뜯기고 아무 말도 못하고 바로 집으로 가버렸고 오빠도 제 성격 더러운 거 매우 잘 알고 있기에 올케년 데리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도 제가 모든 사실 안 이상 더 이상 힘들게 살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본인 때문에 오빠가 당신 일 시작한 것 같아 미안해서 말도 못하시고 엄마 역시 저에게 말 안 해도 다 잘 될 거라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 모시고 산 지 횟수로 4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빠랑은 보고 살지만 올케랑은 안 보고 산 지 시간이 좀 지났네요. 오빠는 수산물 납품하는 곳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고 부모님은 저희와 함께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가끔 이렇게 사는 거 후회하냐고 물으면 어머님이 해주는 밥이 더 맛있다고 하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고마운 남편이에요. 올케는 명절 때도 안 오고 오빠만 옵니다. 그런데 이번 설날에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잘 지내시냐고요. 그러면서 대출 받은 돈은 꼭 드린다고 하면서 아파트 동호수 추첨 아직 안 했냐고 물었었다네요. 진짜 기가 막힌 년입니다. 저희 엄마 살던 곳 아파트 들어서는데 그쪽 집값이 비싼 거 알고 있던 올케가 지한테 뭐라도 떨어지진 않을까 싶어 연락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엄마도 기가 찼는지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부인이니 크게 뭐라고 하진 않으십니다.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설이 지나고 3일 뒤 오빠에게 연락이 왔는데 올케가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랑 조카랑 씻고 있는데 퇴근하고 온 올케가 거실에 실신해 있길래 구급차 불러 병원 왔다고요. 열도 있어서 코로나 검사도 받았다고요. 그런데 코로나는 아니고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젊은데 뇌출혈이 왔다고 하니 가족 모두 놀랐습니다. 바로 응급수술했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갔는데 수술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문안은 다녀왔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지만 사람이 쓰러졌다고 하니 놀라기도 했고 안 가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린 조카도 있는데 애가 얼마나 놀랬을까 생각하면 안타깝더라고요. 중환자실에 면회를 갔는데 아주 잠깐밖에 볼 수 없었지만 올케가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았으니 빨리 좋아져서 퇴원하면 보자고 했습니다. 오빠 부인이고 둘이 지지고 볶고 살지만 잘 살고 있으니 제가 더 이상 성을 부릴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그딴 식으로 행동했다가는 정말 가만히 안 둘 생각입니다. 사실 엄마와 같이 살면서 올케가 한 행동들 다 들었었는데 진짜 왕싸가지의 버릇도 없고 저희 엄마를 우습게 봤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쓰러져서 저렇게 병원에 있으니 저도 그렇고 엄마나 아빠도 그렇고 다들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래저래 빨리 좋아져서 퇴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